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타 쌍피입니다. 오늘은 7월 8일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방산주 3인방이죠.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은 코스피 장세라는 건 투자자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근데 K증시가 역사적으로 우량주 대세장이었을 때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은 대부분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급등주 매매하듯이 매매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량주 매매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실 때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런 설문조사였는데요. 1위가 난 이슈를 보고 매매한다. 그리고 2위가 수급을 보고 매매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선 차트 분석 또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근데 유난히 차트 분석에 대해서는 불신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잘 맞지도 않고 특히 과거 차트 갖다가 껴맞추면 다 맞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주식은 대응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해도 안 되는 차트 분석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시게 된 거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차트 분석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각자 차트 분석을 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드리는 컨텐츠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속는셈 치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기 전에 본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다면 제가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저의 차트를 보시면 차트 세팅이 좀 독특하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모든 차트 세팅은 제가 수식을 이용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만든 세팅이고요. 저의 주식 경력 17년의 노하우가 모두 들어간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수식은 총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3가지의 수식의 쓰임새는 바닥을 잡는 데 활용을 하는 그런 수식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로 이 녹색 존에 나와 있는 이 구름대 같은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건 어떻게 쓰냐면 주가가 움직일 때 이 녹차밭 구간으로 진입을 하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통상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이 녹차밭 존에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왔지 들어오면은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주가가 단기던 스윙 관점이던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제가 검증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든 후에 5년 이상 계속 써먹고 있는 그런 세팅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간단하게 보셔도 이 구간에서 지금 녹차밭 존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또 여기서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녹차밭 존은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 쪽집게 라인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거는 보통 RSI처럼 과매수 구간과 과매도 구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렇게 연두색 존으로 내려왔을 때 이 구간이 과매도 구간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구간에 들어오면 우리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과 이 녹차밭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매수 관점을 잡으면은 거의 정확한 바닥의 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매매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익이 많이 나나요?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수익보다는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동매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매매는 내가 원하는 그런 자리까지 왔을 때, 내가 확신이 섰을 때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자잘한 매매를 계속 함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봐도 이런 구간들이 떴을 때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이런 구간에만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면은 차곡차곡 계좌가 불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까지 매매를 이어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 회색으로 된 이 강세 패턴의 신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것 또한 이 바닥 쪽집게와 병행해서 같이 쓰는 건데요. 이 세 개가 일맥상통하게 이런 식으로 딱 같이 들어오면은 그 구간은 명확하게 좀 더 바닥의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3가지의 방법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녹차밭 존에 지금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 구간이 바로 찐반등으로 이어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할진 모르겠으나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우리가 단기던 스윙 관점이던 바닥을 확보해서 바로 계좌에 빨간불이 찍히는 그런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관점을 확고하게 해서 나의 기준에 맞는 매매를 하시는 게 맞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파동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보통 엘리엇 파동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엇 파동을 많이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파동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텐데요. 사실 엘리엇 파동의 이론이라는 게 거의 고전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K 증시에서는 이런 엘리엇 파동의 정석적인 이론을 가지고 대입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실수를 범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엘리엇 파동에 의해서 제가 어떠한 패턴들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일정한 패턴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찾아냈고 그걸 바로 제가 데칼코마니 파동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저는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말 초보자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데칼코마니 파동에 대해서는요, 적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걸 병행해서 응용편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차원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고점이 만들어진 이후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쌍고점을 맞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조정의 폭의 바닥 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제가 만든 이 녹차밭 존을 본다면은 당연히 바닥권의 영역을 우리가 매매 원칙을 세워서 바닥을 잡을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얘가 이제 가는 말에 우리가 올라탔을 경우에 보통 돌파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했을 경우에 얘는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 이런 고점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보통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파시는 방법들과 혹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올랐을 때 그냥 이 정도 올라왔으면 고점이니까 조금 이제 일부분 매도하자, 그런 방식으로 내 심리에 의해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한두 번은 수익이 났을지언정 지속적으로 꾸준한 수익이 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원칙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원칙을 제가 세워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고점이 생겼을 경우에 이 눌림의 폭, 고점과 저점의 이 박스권을 우리가 이렇게 재보고 나서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정고점에다가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은 우리의 매도권의 영역이 쉽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차적인 매도폭은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면 우리는 1차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관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점을 또 다시 돌파하면서 지지받네?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이 박스를 1+1 개념으로 여기 위에다가 갖다 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디가 되나요? 바로 여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2차 수익 관점을 내는 구간은 우리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2차 매도 관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엄청 강해요? 이 구간에 또 돌파를 했어요. 또 여기를 지지받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 구간에 아무것도 앞에 캔들이 없는데 이 구간이 뭐가 중요하길래 이런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 데칼코마니 이론이 그냥 박스권 하나 갖다가 그냥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런 일정한 패턴들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묻어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제가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쉬워서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방식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에다가 대입을 시켰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각자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경우엔 이제 여기에서 한 번 더 1+1 개념으로 하나 더 갖다 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매도 관점이 여기에서 1차 매도, 여기서 2차 매도,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3차 매도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듯이 여기서 딱 고점 맞고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얘가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했으면은 너무 아쉬웠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들이 사실상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안정적으로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혹시라도 얘가 여기 맞고 그냥 내려왔을 경우엔 우리는 1차적인 매도를 한 수익금을 담보로 해서 내려왔으면은 조정에 대한 저점 매수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야지 계속 계좌가 차곡차곡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매도를 하신다면은 최종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점을 찍을 때만 이렇게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저점을 잡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상승을 하기 직전에 고점을 맞고 이렇게 조정을 보였어요.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있죠? 내려왔다가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내려갔다가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는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고점에서부터 첫 번째 이 눌림의 끝자락. 자,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의 음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웨이로 지금 한 번에 밀린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준 이 기술적 반등 나온 구간, 이 구간을 하나의 음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요 정도만큼의 파동으로 지금 밀린다라는 얘기예요. 한 사이클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이 박스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서 전저점을 이탈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집중해야 되는 구간인데요. 자, 첫 번째 박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이 박스권을 가지고 기술적 반등 나온 구간의 끝자락에서부터 이 박스권을 갖다 대면은 1차 매수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박스권을 1+1 개념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갖다 대면은 거기가 2차 매수 구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그거를 제가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점 대비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자, 이 구간이 우리한텐 1차 매수 구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과감하게 여러분들 1차 매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원칙이 있으니까 더 내려올 테면 내려와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매수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저점 대비 여기서 1+1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다 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 구간이 어디가 돼요? 이 구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은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칼코마니 파동을 이용해서 저점과 고점을 다 발라버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도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또 조정이 나왔네요. 계단식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적용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점 대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원웨이로 한번 밀렸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박스권을 갖다 대는 게 1차 매수, 그쵸? 그리고 1+1 개념으로 갖다 대면 2차 매수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그 구간은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구간이 41만 6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1+1 개념으로 이렇게 바닥에다가 갖다 대면은 2차 매수권 영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쵸?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구간 41만 6천 원에서 36만 6천 원 이 구간이 우리한테 내려오면은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당연히 이 데칼코마니 파동을 적용시켰을 때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대요. 근데 반대로 제가 만든 이 수식, 녹차밭존이라든지 바닥 쪽 집게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또 바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지금 녹차밭만 보면은 이 구간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우리가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반등 존이 여기가 될 수 있고 이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간. 그죠? 이 구간 안에서는 언제든지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수식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만든 이유는 이거 하나만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엄청 높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를 병행해서 본다라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과매도 구간이 나오고 나서 지금 과매수 영역권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매수 영역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이 바닥 쪽 집게 신호도 아직까지는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수식을 보고 내가 매수할 것이냐 혹은 이 데칼코마니 방식의 계산을 가지고 내가 매수를 할 것이냐 그 매매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여기서 데칼코마니 계산을 통해서 이 구간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건데 여기까지 설상 내려왔어요. 그런데 바닥 쪽 집게 이 라인이 때마침 딱 그때 맞춰서 여기까지 딱 내려왔다. 과매도 구간으로. 그럼 여러분들 일맥상통하게 너무 딱 맞잖아요. 그런 구간에서는 기깔나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어떤 매매 원칙 하나 딱 잡고 그 매매 원칙에 맞게끔 그리고 그 매매 원칙에 진입했을 때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은 매매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녹차밭 좀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왔지, 이런 구간이 들어오면은 더 이상 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올라갑니다. 그쵸? 그리고 이 바닥 쪽집게 신호도 여기 보세요.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왔잖아요. 이런 구간들이 일맥상통했을 때 그런 구간에서 잡고 있으면은 찐 바닥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은 녹차밭 쪽은 안 내려왔지만 이런 구간에서 매수 구간이 나오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도 거의 최저 바닥에서 딱 신호가 나온 다음에 큰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데카코모니 방식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때 여기서 고점이 생기고 나서 이 정도만큼의 눌림 폭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 이 위에다 갖다 대면은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거의 고점에서 완전 여러분들이 발라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너무 할애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좀 교육해드린다는 방식으로 계속 이 데카코모니 파동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우리 방산주 찾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 맥점을 잡아드리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 어때요? 처음 고점이 여기가 생긴 이후에 얘가 계속 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계속 비볐잖아요. 그쵸? 그럼 얘도 또한 눌림폭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 이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칙을 정하고 매도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간에 맞춰서 매도를 해 나가시면은 정확하게 고점까지 먹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딱 구간만 봐도 여러분들 어때요? 자,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되고 여기서 4차 매도 살짝 안 오고 내려왔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딱 안 맞았기 때문에 나 매도 못했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데카코인 파동을 다 채웠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이 데카코인 파동이 보통 이렇게 1+1 개념으로 한 두 파동 정도만큼 올라가면은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원체 우리 코스피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버슈팅으로 거의 3칸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구간이고,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간다 하더라도 이 3칸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거의 이제 차익 실현하는 부분의 비중을 좀 더 넓혀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카코인 파동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현재 구간에 대한 자리와 그리고 그런 맥점 자리를 집어 나가면서 제가 이 데카코인 파동에 대한 이론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공부를 시켜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 차트 분석하는 이 교육 방식이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앞으로도 계속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한 차트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성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